TTN 107 동아 우크라이나 일본, 한국, 대만의 동병상련 핵무기 위협, 재래시 침략 가능성 있나? 미국 기업연구소 2023년 6월 1일 헬 브랜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분쟁에서 물러나 아시아에 다시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아시아 자체에서는 그러한 비판을 덜 듣는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최전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이해한다. 그것은 그들이 이존하는 더 큰 세계 질서를 강화하거나 악화시킬 것이다. 이는 지난달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분명해졌다. 명목상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행사에서 우크라이나가 전면과 중앙에 있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략이 성공적인 선례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며 회의를 열었다. 다른 헤드라이너는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올레나 젤란스카로 아시아 안보 논쟁에서 전쟁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선택이었다. 내가 몇 달 전 도쿄를 방문했을 때 외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에 극도로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푸틴 정권을 제재하는 연합에 합류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동시에 얽히지 말라는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까지 포기했다. 중국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서도 워싱턴이 우크라이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관리는 거의 없다. 우크라이나의 생존이 곧 대만의 생존이라고 워싱턴의 대만 최고 외교관 샤오비 킴은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이 곧 대만의 성공입니다. 냉소주의자들은 이것이 미국 동맹국이 초강대국 보호자에게 들을 필요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지정학적 얼간이가 아니다. 푸틴의 진공이 그들에게 그토록 충격을 준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전략적 진실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기가 재래식 침략을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황폐화시키고 영토를 훔치려 하는 동안 서방이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핵 위협을 사용해왔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그 선례는 수정주의적 의도를 가진 핵무장한 적들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에게 무서운 선례가 될 것이다. 둘째, 역사는 세계 안보에 불가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이 무너지면 유라시아의 한 핵심 지역에서
평화가 유지될 것 같지 않다. 1930년대 유럽에서 히틀러의 공적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침략을 가소화했다. 깨진 창문의 세계는 모든 유형의 포식자를 부추겼다. 1950년에 미국은 부분적으로 소련이 서유럽의 취약한 자유세계 공동체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한국에 개입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이끄는 독재적 협상국이 부상하고 워싱턴이 이끄는 서방연합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것은 유럽에서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 아마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관심과 자원을 소비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 중 어느 것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전망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며 지역 지도자들은 이를 알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억지력은 군사력 균형 그 이상이다. 그렇다.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무력을 사용할지 여부는 상당 부분 적국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달려있다. 여기에서 미국 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워싱턴이나 그 동맹국이 충분히 빨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옳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망 결함, 부적절한 군수품 재고 및 기타 군사적 결점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억지력은 또한 공격자가 라이벌의 의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 공격을 처벌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국가는 최근 경험에서 추론하는 것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더 좋은 방법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일본, 대만, 한국은 중국과 북한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마지막 문제와 관련이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아시아 민주주의가 번성한 세계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등록부이다. 서구의 소위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질서라는 개념 자체를 비웃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만, 한국, 일본의 관리들은 그들의 국가가 영토 정복에 낙담하고 무자비한 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취약한 민주주의가 이웃 폭군에게 버려지지 않는 세계에 얼마나 이질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규칙이 약화되는 세상이 그들 자신의 안전, 아마도 그들 자신의 생존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아마도 민주주의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인한 피해를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동아시아의 미국 친구들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헬 브랜즈는 미국 기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방 전략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기 박사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